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아, 오늘 조금, 미국장도 음봉으로 지지를 하는 느낌으로, 나왔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음봉 지지,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냥 다음 날이라도 깨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예,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또 희한하게 이렇게 됐네요. 여하튼, 뭐 이것도 나름 음봉의 지지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예,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미국 선물이나 그 이제 ETF 하시는 분들은 20선으로 20 밑에서 20으로 가는 것들 하시면 돼요. 20을 돌파하는 거는 별로 없을 테고요. 있게 있겠죠. 있게 있는데 이게 점점 멀어지면 가까우면은 20선에서 가까운 데 있는 종목들은 돌파를 합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종목들은 20까지 가면은 끝이에요. 얘가 그냥 목표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참고적으로 선물하신 분들 말씀드렸고 나스닥 종합은 뭐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라인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양봉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예상되는 부분이지 라인이 여기서 예상되는 것 뿐이지 거기가 실제 라인으로 잡힐지 어쩔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왔는데 좀 높아요. 제가 보니까 이 첫 번째 양봉이 좀 높아서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여기에서 바닥에서 요렇게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좀 갭에서 뭐 갭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하튼 시작이 마이너스긴 했는데 느낌상 요 라인에 비해서는 잡혀있는 요 음봉침 두 개, 아래침 두 개 있죠? 요거 라인에 비해서는 좀 갭을 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라인이 잡힌 건 아니라고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그 라인 상으로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늘 얘기했죠.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양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양봉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왔는데 또 무너졌죠. 그죠? 여기서도 한 3개, 4개 나오다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2달, 3달은 돼야, 3달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달 이상은 돼, 2달 가까이 돼야,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돼야, 얘가 좀 라인 좀 잡아봤구나,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예상되는 지점에서의 첫 번째 양봉이 나왔다는 건 예상입니다, 예상. 라인이 이렇게 잡힐지, 이렇게 잡힐지, 더 밑으로 잡힐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격이 있으니까 이격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막으면은 좀 위태위태하고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처럼 미국장처럼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지수가 여기에서 20선까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22평선을 돌파하는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22평선까지 도달돼서 끝 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22평선까지 올라가서 끝 요런 종목을 하시는 거고요. 22평선에서 좀 가까운 종목들은 돌파를 해서 어 요런데 양봉의 머리들 모여 있는 데 있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도 있고 요런 데까지 아니면 120선까지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 요렇게 그죠? 20선까지 가거나 20선 120선 20을 돌파해서 120 근처에서 양봉의 머리들이나 음봉의 저점 애들 또는 120까지 올라가는 애들 요렇게 요런 세 가지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20까지 20위와 120 사이에 양봉의 머리들이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120까지 쉽게 얘기하면 120까지 알고 보면 120 근처에도 양봉의 머리들이 나름 많이 모여 있죠. 120 근처에도 양봉의 머리들이 나름 모여 있어요. 그죠? 나름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 20선까지, 두 번째 20선과 120선의 사이 양봉의 머리들, 세 번째 120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지수 스타일로 봐서는 120
120까지는 좀 무리고요. 여기까지 좀 무리고요. 20선을 20선까지 쭉 매도하거나 20선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까지 가는 거 요런 거 위주 요 두 개 정도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요건 드물어요. 120까지 가는 건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120 밑에 어설프게 요런 데 있을 때는 올라가기가 쉬운데 저렇게 지하에 있을 때는 여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문 경우입니다. 있긴 있어도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격이 지수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바로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조금 바닥을 잡을 희망이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윤곽이 보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락상이 한번 급하게 보죠. 네, 오늘 처음 양봉 나온 날이라 좀 나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윈니아 강상이죠. 근데 잔여 물량은 얼마 없어요. 점상 비슷하게 이렇게 갔는데 아마 여기 물량을 받으러 간 건데 그 이상 올라가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 매수 전량이 시간 나갔다가 나왔을까? 33만. 오히려 늘었네요. 늘었으면은 그래도 욕심내지 말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까지 한 8, 9%? 8, 9%까지만 보시고요. 8, 9% 갔다가,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8, 9%를 갔다가, 하나, 둘, 셋, 넷에서 요 치매 절반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또, 하필이면 뭐 상한가죠? 치매 절반. 요 치매, 이거의 절반인데 약간 밑에. 그러면 또 59, 8, 9%? 예, 58, 9%면은 연상짜리인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그냥 그건 나중 얘기고 내일 결정할 일이고요. 오늘은 한 8, 9% 이상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예, 왜냐하면 매수 잔량은 얼마 안 돼도 굉장히 강상이니까 강상인 거 강상바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근데 단 시작했는데 여기 갭을 뜬다. 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갭을 뜬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연상 한번 노려보실 만도 해요. 그죠? 58%, 58, 9% 여기니까 상을 한번 노려볼 만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닥부터 가면은 여기를 넘어서 그 다음에 매물대 여기 정도 8, 9%, 9%? 한 9% 정도? 많게 보면 한 10, 11%이 정도까지 뿐이 안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부터 가면 이 정도인데 시작해서 그냥 10% 가까이 갭을 뜬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아니면 반 정도만 버리시고 나머지 연상을 가는지 내일 한번 보십시오. 한국 석유 제가 이제 석유주가 이상하게 안 무너지는 거 보고 야 이거 뭐 전쟁이 오래 갈래나 아니면 악재가 뭐가 끊어질 듯 악재가 끊어질 듯 계속 가는지 이상하게 다른 종목들은 내려가겠지만 에너지주나 이런 애들 뭔가 불안감을 가져야 올라가는 종목들은 악재가 계속 키워져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흥구석유하고 한국석유가 안 무너지는 걸 보고 이 전쟁이 오래 가려고 그러는지 뭔가 안 좋은 점이 오래 가나 보네요. 그랬더니 오늘 상을 갔네요. 예. 23만 5천 나름 중간상 이상은 되고요. 매수 잔량도 9만 5천 뭐 9만 5천이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뭐 치매 머리까지만 보시던가요? 그래도 꽤 되죠. 치매 머리까지만 보셔도 뒤에 걸로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우 높네. 이거 너무 높은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9에서 10%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부터 가면은 9에서 10%인데 시작했는데 10% 가까이 갭을 따버리면 나머지 버리시고요. 한 3분, 한 반만 버리시죠. 좀 아까우니까. 다 버리기엔 좀 아까우니까 반만 버리시고, 나머지 21%면 상한가 후보입니다. 21% 이상 가는지. 일단 2차 목표가는 여기에요. 20%에서 21%. 여기 양봉의 머리들이 있죠. 나름 각초령 자리니까. 21%면은 상한가 후보도 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바닥부터 올라가면 별거 아닌데요. 만약에 시작 자체를 그냥 여기 10% 가까이 돼버린다. 그러면 20% 정도는 20에서 22%요 사이에 그때까지 한번
반 정도만 버리시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해서 여기서 버리시고 여기까지 보시던가. 만약에 그냥 의외로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상황 진행되는 거 보고 여러 번 두들겨서 돌파를 하는지 18,120원을 여러 번 두들겨서 돌파를 하는지 보시고요. 시작부터 아예 18,12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반 정도 버리시고 이 차를 20에서 22%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그렇고요. 오늘 섹터별로 뭐 많이 볼 건 없는데 한번 볼게요. STX 그린 로지스 뭐 신기주라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음봉의 저점까지 갔나 봅니다.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목표가를 볼 때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양봉의 머리들 어디죠? 요런 데죠. 요런 데 양봉의 머리들, 그죠? 평균을 따지는 거니까 여기와 여기의 평균,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음봉의 저점의 평균 여기죠? 네, 정확하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격까지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본 거지. 요즘 지수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격을 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가 이격으로 이렇게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지. 정확한 원론적인 어떤 그런 거에 입각해서 본 거지. 정확하게 여기다 목표가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든 경우였어요. 오히려 여기까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좀 낮게 갔어요. 생각보다. 최근 분류주선주는 그거 하나 같고요. 포스코 DX는 그냥 20선 밑에 있으니까 여하튼 구라를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만약에 22로 올라선다고 하면 얘는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포스코가 잘 가네요. 최강주 중에서는 제이스코 홀딩스 양봉의 머리들까지 요까지 가야 되는데 26%니까 갈만도 했는데 이상하게 안 갔습니다. 치매 절반까지만 갔네요. 좀 더 봐야 될까요? 저까지? 요까지 갔나 봐요. 요까지. 근데 요게 양봉에 머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갔나 본데 올라갈만 했는 그럼 얘가 일부러 나눠서 가나? 한 방 더? 아직은 모르겠는데 쉬었다 가나 봅니다. 꼭 여기까지 갈 놈인데 여기까지 갈 놈인데 쉬었다가 나눠서 가나 싶었는데 뭐 그거는 또 아닌가 봅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제대로 간 게 없고요. 로봇 드론, AI 드론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신규주라 뭐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여기까지 갔네요.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음봉의 저점이 3개라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신규주는 뭘 이렇게 따질 게 없습니다. 에브리봇이 물량은 받았지만 지하실이니까 뭐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막 하락하던 애가 딱 양봉 하나 나오는 날이라 이렇게 내려가다가 띡 이렇게 나오는 날이라 오늘 별로 세게 간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에너지 중에서는 한국석유가 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가 2대장, 흥구석유가 3대장. 그죠? 제가 흥구석유 보고 흥구석유였나? 흥구석유인 거 보고 이게 장기화 되려나 보네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얘가 이제 대장을 흥구석유에서 한국석유로 바뀌었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대장을 얘로 바꿀 확률이 큽니다. 흥구석유로. 화학주 중에서는 세게 간 게 없고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위니아가 상을 갖고 이 대장이 노바렉스 무덤 위까지 돌파를 했는데 꽤 많이 올라갔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러게요. 쓸데없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게 뭐 굳이 거기까지 여기 나름 이격이라고 거기까지 갔나 봅니다. 여기 나름 이격이라고 선을 그어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름 이격이랍시고 음봉의 이격이랍시고 갔나 본데 저런 건 우리가 알기가 힘들죠. 저거는 목표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보셨어야 맞는 거예요. 11% 1차 11% 2차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저 같으면 2차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를 돌파했으면 매도였는데 돌파선이 15% 이상이면은 첫 번째 목표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11%뿐이 안 되니까 얘가 그 다음 양봉의 머리들 여기 양봉의 머리들까지 갔나 본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돼서 이게 매물대거든요. 여기 이런 데가 매물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길 여기 중에 아무데나 잡아서 매물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목표가로 보기에는 그래요.
뭐 유심히 뭐 돈을 부릅뜨고 보면 보일지 몰라도 단타 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기계주 중에서는 S&T 다이내믹스가 뭐 간답시고 갔는데 전고점까지만 간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얘가 안 주지 않네요. 오, 뭐야 여기는. 오, 살벌하네요. 얘는. 그러게. 얘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조금 더 갈 텐데. 아, 근데 좀 차트가 120선이 빨리 얘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준이 없어요.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이평선이 따라올 때까지 22평선이나 122평선이 따라올 때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여기까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종목은 좀 나중에 보시고요. 지금은 볼 게 없네요. 전기차 중에서는 한일난조 총알 만드는 회사 방산주죠. 물량 받았네요. 120 위로 올라섰네요. 한번 세게 갈라 그러나 벌써? 그건 아니네요. 120 위로 삐쭉 올라왔는데 최소한 여기 이상 올라가려고 이런 거는 스윙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스윙을 아직은 잡으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워낙 또 위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위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아마 잡을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나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아마 보시겠죠. 저는 이제 권하진 않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목표가를 그냥 정해드렸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파워넷이 지하실에서 물량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우 AP가 얘도 물론 지하실이고 2차 전지도 세게 간 애가 없고요. 초전도체 마찬가지고 반도체 중에서는 우리바이오가 이제 122로 올라오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 요 발돋움판 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이 120선을 끌어올리는 동작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손대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는 그 관계 없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SMCNC 엔터주제 SM 스마니 형님 아직 뭔가 얘가 뭔가 매집이 빛을 보려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굉장히 멀었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VR 게임 중에서는 칩셋 미디어 122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뭔가 원래 하락하고 있던 120도 아니었고요. 올라가고 있던 120이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나 본데 121로 삐쭉 올라왔으니까 뭔가 근데 마이너스네요.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위로 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보니까 그래요. 블루콤도 NFT 메타버스 중에서 블루콤 혼자 지 혼자 갔는데 얘도 아직 얘는 뭐야 여기까지 한번 가겠다는 것 같은데 그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들어간 만큼 여기까지는 한번 가겠다는 뜻인데 나중에는 얘가 한번 잡아볼만 하겠네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블루콤 그 다음에 포스코 DX 둘 다 봤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통신 중에서 없고 바이오 중에서는 클리노믹스가 갭 떠서 굉장히 상도 살짝 찍었나 봐요. 상도 살짝 찍었나 본데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나왔죠. 근데 이런 게 나와서도 빨리 거래량이 줄어서 이렇게 전체 거래량의 한 4분의 1 가까이 요렇게만 요 이하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지금 봐서는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도 근데 이제 이렇게 종가에 풀린 애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중간에 나왔다가 중간에 거래량이 꽝 터져서 여기 터졌다가 금방 막았는데 여기서 이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애가 이렇게 되고 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종가에 끝날 때 돼가지고 이렇게 뻥 터지면은 이거 별로 답이 없어요. 이런 거는 팔으셨어야 돼요.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애들이 한 방 크게 가는 경우가 있긴 하니까 근데 마이너스긴 한데 이런 애들이 가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120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이렇게 얘가 봉이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게 위침이 나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인데 혹시나 해서 그래서 본 겁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클리노믹스가 꽤 올려쳤고요. 그다음에 나이백이 물량을 받았는데
120 위로 머리가 살짝 넘어와 있죠. 이런 거는 종배로 또 한참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스네요. 내일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많네요. 바이오 중에서는 그게 다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삼성제약이 물량을 받고 지하실로 내려갔고요. GL팜텍도 이제는 120을 위로 끌어올릴 준비가 다 됐네요. 발도던 이제 이런 거죠. 발도던판 다 완성이 됐고요. 물량도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다 받았어요. 여기 그게 처음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좀 없다가 여기서도 있었어요. 여기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슈팅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수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쭉 밀리다가 그러는 와중에도 한 번씩 거래량 터트리고 물량 받고 그 물량을 여기서 받고 그 물량을 여기서 받고 그 물량 여기서 받고 얘는 우리가 볼 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GL팜텍은. 그러다가 라인을 여기서 잡은 게 아니라 라인을 밑에서 잡았죠. 굉장히 이 주식을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계속 슈팅해서 개미들 끌어들여서 물량받고 개미들 끌어들여서 물량받고 개미들 끌어들여서 물량받고 계속 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열심히라고까지는 뭐하는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나름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애입니다. 얘가 제대로 가면 여기를 뚫는 날 굉장히 세게 올라갈 겁니다. 예, 얘가 한 방이 있네요. 이런 거는 한 방이라고 하기 그렇고 이게 이재명 주식이네요. 시총 200억대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이 작은 회사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굉장히 올려 털고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한번 볼게요. 뭔가 이렇게 뭐 제대로 뭐를 한번 한 게 없네요. 그죠? 뭐를 이렇게 제대로 한번 올려 친 적이 없어요. 그죠? 최초에 돈이 여기서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코로나 겪고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요만큼 아유 요만큼이라도 다 올려쳤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 너무 잔잔하죠. 근데 알고 보면 다져서 마음 먹으면 얘가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마음 먹으면. 뭐 조만간 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임박은 한 것 같아요. 얘도 다질 만큼 다졌어요. 제가 이제 어젠가 댓글도 달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할 거 다 하고 매집도 하고 횡보도 하고 조종도 하고 크게 올려틀어서 작전을 크게 한 애가 아니라 이런 걸 안 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마음 먹고 올라갈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어제 제가 댓글을 단 게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건데 GL팜텍이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이네요. 삼성제약은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데 어쨌거나 120 위로 아직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그죠? 별거 아니고요. GL팜텍이 또 새롭게 보이네요. 전에 이제 저렇게 봤던 애가 뭐지? 에코플라스틱이었는데 차트가 좋다고 제가 날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걔가 에코플라스틱이고 그 전에 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윙을 했던 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애들 다 날아갔죠. 화장품 중에서는 나이백이 그냥 얘는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비트코인 중에서 관계없고 핀테크도 관계없고 브리지텍인가 얘는 지하실에 있고 한네트도 지하실에 있고요. 핀테크는 아직 멀었네요. 핀테크는 원래 큰 테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심심할 때 한 번씩 가는 애지 잊어먹을 만할 때 한 번씩 가는 애지 그래피니토르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유 AP가 대유 패밀리가 바닥에서 저지랄을 하고 있네요. 교육 출산 정책주도 아직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는 윈야가 상을 갖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애가 없어요. 중국주 중에서는 노바렉스, 지혼자 과하게 올라갔다고 그랬죠. 과하게 간 건 아닌데 과하게 간 것처럼 보여요. 2차 목표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인데 2차까지 갔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는 N벤처 투자, 지하실에서 딱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아슬아슬하게 120을 지금 못 넘고 있네요. 한번 내려가더니 못 넘고 있어요. 저기서 만약에 올라오면 요게 구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제 날아갑니다. 구라를 치고 올라오면은 최소한 돌파해야 되는 선 위에 양봉의 머리들 여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손댈 때가 아니고 조금 일러요.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내려갔어요. 볼까? 0%네요. 방향성을 주지는 않습니다. 철도주 중에서는 한일단조, 아까 봤죠? 방산주, 총알 만드는 회사. 오늘 의외로 항공주가 좀 갔습니다. 항공주가 좀 갔어요. 아시아나 IDT가 상을 들어갔다가 풀렸는데 다시 못 막았고요. 보통 2대장이라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애가 대한항공우,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 2대장, 그 다음에 SMCNC보다는 에어부산이 항공주 이제 뭐 저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 다음에 SMCNC는 뭐 그냥 뜬금포로 중간에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항공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여기 테마에 들어가 있긴 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아시안 IDT, 아시안 항공, 아시안 IDT, 아시안 항공, 대한항공우, 에어부산 요렇게가 항공주 테마였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는 뭐 세게 간 애가 별로 없고요. 흥구석유도 오늘 한국석유로 대장을 내주면서 좀 따라갔고요. 한국석유가 이제 상을 갔고요. 오늘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예, 목소리도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또 걱정이네요. 다시 독감이 이제 심해질까봐 걱정이긴 한데 여하튼 뭐 목소리가 나오는 한 요 정도라도 나오는 한 방송은 계속 하겠지만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뭐 제가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다 뭐 텍스트로 쓸 수도 없고요. 그죠?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월요일에 시작을 지수가 어느 정도 라인을 코스닥이 잡으면서 잡은 것처럼 제 눈에는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냥 오랜 경험에서 그냥 제가 봤을 때 라인을 여기서 잡는 거 아닌가? 그럼 라인 잡은 거 중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온 날이구나. 이건 제 예측입니다. 예단이 아니고 예측이에요. 이게 이제 확증이 되려면 한 달 반, 두 달 이상 가야 됩니다. 여하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월요일인데 양봉이 나온 거는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지 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더 밝은 장을 희망적인 장을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매매도 조심해서 하시고요. 감기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 하락장이나 주동장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어디 여행이라도 잠깐 갔다 오세요. 저는 가고 싶어도 지금 뭐 이 독감을 퍼뜨리면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여러분들 뭐 건강상의 이상이 없으면 여행이라도 잠깐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맨날 모니터만 너무 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셨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